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토교 김정일입니다. 네, 김창인입니다. 네, 캐스퍼. 네. 요 캐스퍼가 1385만원에서 네. 1870인데, 네. 이게 기본 모델이고요. 74마력짜리. 100마력짜리 터보를 얹으려면, 네. 90에서 95만원. 네. 인스퍼레이션은 90만원을 지불해야 되고, 네. 모듈하고 스마트 트림은 95만원을 지불을 해야. 네. 그러면 26마력에 90만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싼 거예요. 네. 경차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라는 그 가치가 네. 차 가격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지. 그렇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거지. 네. 터보 차제 뭐 온갖 그 장치들 합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싸네. 터보 들어가지 냉각 계통 다 달리 들어가지. 그 라지에트 그릴도 이제 그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네. 디자인도 바꿔가지고 네. 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키라이라는 이게 다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 터보 튜닝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24마력이든 뭐 몇 마력이든 일단 터보 들어가려면 네. 기본 견적이 한 3,400원 나와요. 그러니까 터보 차저가 있는 상태에서 네. 튜닝하는 거하고 네. 터보 차저가 안 돼 있는 NA 엔진에서 터보 차를 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차에서 보통 자유롭게 일반적인 대중차 중에서 한 미들레인지급 되잖아요. 네. 그러면 터보다 그러면은 한 적게는 3,400에서 네.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붙여서 받을 수가 있는데 경차니까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경차니까 야 24마력 올렸으니까 한 200만 원 내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네, 고객들이 많이들 말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감안하셔야 돼요. 그 터보 차저를 이렇게 좀 올리다 보면은 네. 성능의 스프업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 흡입을 더 많이 네, 네. 압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3기통이란 말이에요. 네. 3기통은 이게 그 밸런서를 프레케이스에다가 설계를 해놔도 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기는 진동이 있는데 그쵸. 없앨 수는 있어요. 없애는 게 비용이거든. 네. 그러면 이제 경차를 만들 때는 이게 이 정도 가격에서 판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설계를 할 때 요만큼만 비용을 쓰고 더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여기까지 네. 진동은 딱 여기에서 조율을 하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더 없앨 수도 있는데 없애면 그게 돈인 거죠. 그렇죠. 그게 돈이 되니까 제조사에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가격을 만약에 안 올리고 진동을 없애서 또 돈을 지불을 한다 그러면 안 남는데 뭐하라 이런 걸 파냐 이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3기통 경차 엔진에서 진동은 어느 모델이든지 다 있는 게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들이면 없앨 수 있지. 3기통이든 5기통이든 이게 꼭 짝수로 떨어지지 않고 호수로 떨어진다 그래도 없앨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없애는 게 비용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경차인데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예민한 분들은 이 공회전 때 특히 출력이 끊어져 있을 때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동이 있어요. 살짝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동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경차는 다 그런 게 아니라 경차를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출시를 하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를 남기려다 보니까 이게 최선이다라는 거죠. 가격 대비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제조사에서 내놓는 거고 고객들은 그걸 선택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설계를 네. 했다. 네. 그런데 경차가 옵션 해가지고 2천만 원이다. 네. 그럼 재료비가 4천만 원에 판매되는 중형차에 비해 절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절반이 아니라 뭐 경차라고 해도 열간 압연을 통해서 강을 만들고 네. 또 그걸 압축 프레스로 석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각 부분의 이런 내장재들을 주문해서 장착을 하고 조립을 하고 최종적인 비용을 환산을 하다 보면 그러면 뭐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2배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 들어가는 원가는 한 7, 80%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야 이런 상품을 뭐하러 만들어서 파느냐라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만큼 덜 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처럼 규제가 심해. 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검사, 또 뭐 이런 것들, 거기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경차를 많이 내놓고 이 경차가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경차를 안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다른 차들도 신뢰를 안 가지고 구입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차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경차 시장이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경차가 있던 없던 별 상관 안 해.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또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좁고 소배기량이니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의 9이라면 굳이 만들려고 누가 기획을 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2차도 결과적으로는 광주 일자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국민 복지를 위해서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연대에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래서 기획해서 나온 차고, 현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또 저기 남미, 칠레 이런 데서는 2040년 이후에도 이런 차들이 그렇죠. 약할 것 수요가 같아요.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만들어 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래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경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경차가 비싸단 말이에요. 안 싸. 1,385만 원이라는 가격이 깡통인데 결코 저렴하지 않죠. 뭐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면 아반떼랑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아반떼가 1,600만 원대예요. 어쨌든 뭐 조금 더 보태면 뭐 이렇게 살 수 있겠네 하는 그 출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아반떼는 1,600만 원대가 나오고 얘는 1,300만 원대가 나오냐? 원가 차이가 그렇게 몇백만 원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내부적으로 이걸 생산해서 라인을 준공을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추가가 더 돼야 되잖아요. 플러스가. 그러니까 이걸 위탁으로 해서 돌리는 게 인건비 면이나 시설 유지 운영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까지 비용을 아끼면서 책정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는 건 소비자분들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샀는데 사실 이 캐스퍼가 내장이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고급이 뭐야? 저급스럽지. 그리고 이런 문 이음새도 보면은 막 이렇게 커트도 이렇게 좀 보세요. 이거 깔끔하게 안 돼 있어요. 이런 데 보시면 거칠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도 이렇게 막 눌렀을 때 쿠션 있는 플라스틱, 뭐 발톱 우레탄 같은 것도 아니고 딱딱하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데 정도지 실제로 면면을 보면 이게 소재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지. 특히 클러스터도 풀 LCD 모니터가 아니고 가운데만 네네. TFT이고 네네. 나머지는 저것도 뭐 디지털 방식인데 고정된 화면에 컬러만 바꿔주는 정도란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도 제조사에서는 4천만 원짜리 차를 판매했을 때의 이득에 뭐 3분의 1도 안 나오는 그만큼의 원가 비중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안 나오도 많이 팔리면 괜찮은데 많이도 안 팔리고. 그렇죠. 많이도 안 팔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캐스퍼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꽤 많이 계약이 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캐스퍼가 아까 한 12시쯤 받았어요. 네. 그 잠깐 타고 돌아다녔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야. 맞아요. 디자인적인 감각도 있고. 이 어떤 아저씨는 지나가니까 차 이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람보르기니나 아니면 페라리 같으면은 뭐 그런 것들 멋있습니다. 뭐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너무 팝하고 귀엽고 또 경차니까 유감 없이 이렇게 이쁘다라는 감정 표현을 또 부담 없이 하시더라고요. 친근하니까 느껴지는 거죠. 예. 그 여성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우리 딸도 보고 이 이쁜 차는 뭐야 아빠? 샀어 빌렸어. 그래서 빌렸지 그랬더니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 차를 보시더니 네. 하나 사달래요. 아, 야. 저희 어머니도 면허가 있으신데 큰 차 관련해가지고 이제 겁이 나셔가지고 저는 못 하시거든요. 이 차는 만만해 보이시는 거지. 이제 제가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있게 생겼어요. 오토견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디지털 제품을 많이 네, 추구했잖아요. 네, 네. 노트북 차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잖아. 가족들이 하늘에서 노트북과 차가 비처럼 내리네. It's raining car,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타실 때 이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놔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차라는 게 제조사 측에서는 아낀다고 아낀 건데 충분히 그렇다고 가격이 원가가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조금 좋은 걸 쓰고 싶어도 몇백 원, 몇천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못 써요. 근데 사실 이런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버튼류를 몇백 원만 더 쓰고 몇천 원만 더 써도 품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못 쓰니까 부분이 다 고급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으면, 나 2,000이나 주고 샀는데, 아반떼도 1,600 얼마, 1,700이면 뽑는데, 괜히 뽑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경차를 만들려면, 자, 작은 차에서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쉽겠냐는 거지.
작은데 안전해야 돼. 요즘은 더 힘들죠. 네. 같은 안전도를 가져야되는. 그렇죠. 질량이 내려가면 네. 이게 충격을 받았을 때 2차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더 커져요. 네. 반발이 더 세게 오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줄여주질 못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줄여주지 못한 만큼의 충격이 고스란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거든. 막말로 탁구공이랑 당구공이랑 땅 부딪히면 당구공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는데 자기 갈 길 가. 탁구공은 그냥 확 날아가잖아요. 탁구공은 그냥 뭐 이런 환경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해서 안전등급을 받으려면 이게 구조 설계가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강판도 함부로 못 써요. 네, 네. 이게 경차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마티즈 시절에는 진짜 그런 설계가 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면 정말 끔찍하게 네. 이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경차는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튀어나갔을 때도 캐빈 등을 잘 보존해요. 네, 네. 이렇게 하려면은 경차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구성 이런 것들이 작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으면 어떤 혜택이냐면 어디든 잘 타고 들어갈 수 있고 주차하기도 편해요. 제가 그래서 작은 차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인 혜택을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혜택, 자금으로서 오는 혜택들도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물량이 많지가 않고 네. 그리고 또 재료를 제작 단계에서 아껴봤자 네. 이게 절반씩 아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한 20, 30%를 아끼게 되면 품질이 확 내려가는데 아낀 돈은 그렇게 크게 합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을 놓고 보면 야 이게 경차야? 이게 돈을 이렇게 아껴가지고 만든 결과물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대량으로 음식할 때, 막 소량으로 음식할 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싸겠다. 식구들 적으면. 맞아요. 이런 논리거든요. 맞아요. 이게 산업에서 물량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배기량이 깡패, 뭐 질량이 깡패라 그러잖아요. 물량이 깡패예요. 물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가 100만 대가 팔려요. 아. 얘가 10,000대가 팔려. 네. 그럼 제네시스 원가하고 얘가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비슷할 수 있죠. 네. 슈퍼카가 비싼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슈퍼카가 성능도 뛰어나고 재질도 좋지만 이걸 만약에 몇십만 대씩 생산하면 절대로 6억, 7억씩 안 나와요. 네네. 뭐 한 1, 2억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량만 되면. 그런데 살 사람이 많지가 않고 기껏해야 뭐 10,000대 이하, 몇천 대 수준이니까 그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각 파츠를 자동차의 부품이 뭐 2만 개 이상이 들어가고 3만 개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다 주문해가지고 뭐 주문을 받던 자기가 직접 제작하던 넣어봐요. 이 비용이 다 증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총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경차를 제조사에서 만들려다 보면 계속 엎어지는 거고 이 캐스퍼도 3년 동안 고민하다가 나온 거예요. 할까 말까. 네. 결과적으로는 더 늦출 수가 없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전기차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긴 했대요. 그런데 당분간은 전기차를 낼 만한 계획은 네. 없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G80 한 대 파는 게 캐스퍼 5개, 10대 파는 것보다 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굳이 이 차 좋아요, 이 차 사세요 라고 해도 현대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소비자분들에게 이 차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무작정. 네.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그거를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세요. 경차는 소재나 인테리어들이 가격 대비 만족스러울래야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경차들이 나오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구입을 하시면 큰 기대했는데 너무 이게 좀 이상하다. 후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경차 좋고 경제적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 경차 많이 좋아졌대. 이래서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막상 차 갖고 나서 뭐야 이게? 아니 요즘 차가 고개전에서 진동이 난다고?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이거 기술 문제 아니야? 비용 문제예요. 없애면 없어요. 그런데 없애려는 게 다 돈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든 제조사도 남고 고객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비용이 넘어가면 안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정말 쉽지가 어려워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누이도 약간 서운해하고 매부도 약간 좀 갸우뚱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그런 품목이 이런 경차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차를 타실 때
경제성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에다가 네. 한두 가지 옵션만 넣으세요. 네. 그 다음에 작은 차가 좋아. 작은 차 큰 기쁨이다. 나는 더 키워. 그러면 이제 다 넣으셔도 뭐 저희는 안 말려요.